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의 책의 머릿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멈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도둑은 우리를 끌고 간다. 1초, 1분, 1시간, 1년. 쏜살 같은 흐름이 우리를 삶 속으로 밀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끌고 간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산다. 우리 존재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 2025년이 쏜살같이 와서 벌써 2월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각자의 사전도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날 중 월요일에 다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각자의 사전입니다. 각자의 사전 16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오늘은 팍 작가님이 야근을 하셔서 방송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직장 취직하시고 당분간은 직장에 적응해야 하는 기간이라서 가끔 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각자의 사전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평소에 팍 작가님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께 많은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회차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리학자인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시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물리학에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근데 물론 읽고 나서 돌아서면 막 다 까먹어요. 아니면 가끔은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조화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김포에 있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혹은 공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완벽한 어떤 조화를 이루는 삶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고 또 그린 그림을 전시했었죠. 다시 좀 책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라는 물질은 흐르는 성질이 아니라고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시계라는 도구로 시간을 측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냥 해가 머리 가장 꼭대기에 이렇게 뜨는 그 시점 있죠. 그때를 정오라고 하고 이제 정오를 기준으로 이 모든 시간 자체를 덩어리처럼 인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그 물리학자들이 측정하는 이제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그 측정 기계가 다른 속도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고도가 높을수록 시간은 빠르게, 낮을수록 느리게 흐른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자 입장에서도 다르고, 또 과거에 시계가 없는 시절에 살았던, 그러니까 해 시계로만 이 시간을 덩어리로 인식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르게 인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의 우리는 시간과 노화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대한 좀 인식 체계를 보고 나니까 어쩌면 이 각자의 시간 자체가 각자의 성질대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좀 각자의 성질대로 좀 다르게 흐르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혹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되게 아쉽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이라는 물질을 분석한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 드려 봅니다. 네, 오늘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단어는 루틴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네요. 네, 루틴이라는 단어 가지고 왔습니다. 루틴은 우리가 이미 뭐 일상에서 너무 잘 쓰는 단어잖아요. 뭐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영어 단어 하나, 이 루틴이라고 말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럼 한번 우리 자세히 이 단어에 대한 정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단어라서 오랜만에 옥스퍼드 영한사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루틴에 대한 정의는 뭐 명사로 또 형용사로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입니다. 네,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고 통상적인 순서, 방법 이런 키워드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는 못마땅함, 지루한 일상의 틀, 판에 박힌 일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그 옥스퍼드 영양사전에서 정의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루틴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루틴은 일상생활에서 정해놓은 행동이나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루틴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스포츠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하는 동작이나 절차,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일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챗 GPT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동시에 좀 몇 가지 얘기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루틴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루틴이라는 어떤 영단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도구다라고 말하면서 꾸준히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틴을 통해 견디고 이겨내어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좀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대요. 자신을 잘 파악하고 중요한 루틴부터 늘려가고 또 루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라 라고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정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옥스퍼드 영한사전과 챗 GPT 모두 일단 루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는 반복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점은 사전적 정의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루하다, 못마땅하다, 판에 박힌 일상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챗GPT는 이 반복된다는 성질을 활용해서 오히려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최종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딱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동일한 질문 저한테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단어에 대한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감정의 반응은 없어요. 근데 제가 바로 좀 떠올린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패터슨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설명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이름도 패터슨인 버스 운전사가 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패터슨은 아침에 시리얼로 아침을 먹고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버스 운전 일을 마치면 아내와 저녁 식사 후 반려견과 산책 겸해서 동네 바에 들러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틈틈이 일상의 기록들을 비밀 노트에 시로 써내려간다. 네, 이 영화 설명이랑 실제 영화랑 반전이 없어요. 네, 그냥 평범한 일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노트에 패터슨의 시를 뭔가 이렇게 쓰니까, 혹시 이 시가
뭐 어떤 막 누군가의 눈에 발견이 되어서 어떤 기획자의 눈에 발견이 되어서 막 책으로 나오고 막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막 이 사람 스타가 되고 이런 어떤 반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 그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일상은 실은 정말 반복되기에 좋은 것이고 반복되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루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오히려 참 이 반복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이 반복의 지루함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 지루함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물론 환경의 변화가 있어주면 가장 좀 쉽겠죠. 근데 환경을 바꾸는 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나 자신을 바꿔라. 그래서 내 내면을 바꿔라라는 의미에서 루틴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리추얼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여요. 혹시 여러분 리추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종교상의 의식과 절차고 의식과 같은 재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리추얼은 어떤 루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루틴이라는 습성을 활용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리추얼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재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정말 내면의 건강함을 자극해서 뭔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아가서는 물리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의 삶의 개선을 도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목표지향적이에요. 매우 목표지향적이고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에 15분 책 읽기. 그러니까 매일 이걸 반복하는 거죠. 혹은 하루에 5분 5개의 문장 쓰기와 같은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리추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떤 반응이 바로 나오시나요? 나도 뭔가 이제 루틴의 업그레이드인 리추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혹은 좀 별론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뭐 제가 쓴 에세이 알람 없이 산다. 그리고 저 실제로도 알람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뭔가 이렇게 매여서 규칙적으로 하는 거, 네, 좀 좋아할 리 있나요? 네, 없죠. 네. 근데 제가 좀 그래도 자신 있는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꾸준함입니다. 네. 약간 반전인가요? 규칙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꾸준함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한 2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되게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팔로워가 아마 한 7만 명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걸 되게 전략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정말 꾸준히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다소 놀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 꾸준한 게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꾸준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내가 귀찮아하고 어떤 매이는 거 싫어하고 규칙 싫어하는 내가 왜 어떠한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굉장히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좀 호스트를 하는 날이니까 한번 이 루틴이라는 단어에 비춰본 어떤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강연삘이 나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티스트 토크 할 때 나오는 주제가 늘 이 꾸준함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떤 이제 나의 일상, 그리고 일상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이겠죠? 한번 좀 이야기를 그럼 나눠볼게요. 먼저 규칙적인 것과 꾸준한 것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건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일정에서 행해야 하는 성질이라면 꾸준한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이라는 개념 안에 규칙을 집어넣더라고요. 뭐 물론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늘 이 규칙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규칙이 우선되다 보니까 금방 작심삼일이 되어버려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규칙적이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닥 좋은 감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루틴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못마땅함, 지루함 이런 게 들어있겠어요? 저는 이 정의가 인간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규칙을 잊어버리세요.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수영을 5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림 그리는 작가들 중에 디스크 환자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 판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수영한 이후에는 이게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물론 수영이라는 게 혼자 익힐 수는 없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꾸준히 강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후에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지금 자유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슨하게 운동을 해요. 한 30분 정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자유형 한 20분 정도 하고 뭐 좀 쉬었다가 접영하고 이렇게 집에 옵니다. 정해놓은 요일도 없습니다. 그냥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자 정도로 굉장히 낮은 목표치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운동 하나를 이렇게 5년, 6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없고요, 강박 없고요, 압박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블로그, SNS 이야기 했는데 블로그 얘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아까도 제가 블로그를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블로그 가시면 제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토막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20대 때는 막 제목도 또 달아놓고 이제 그에 대한 저의 뭐 생각 혹은 뭐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뭐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토막토막 썼었는데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이렇게 주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간 일기의 형태로 쓴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뭐 한 번 시작하면은 이제 몇 년씩 합니다. 뭐 5년, 10년 기본입니다. 네. 일단 저의 이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제목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01W1 뭐 W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대충 2025년의 1월 첫 번째 위크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목을 어떻게 쓰지? 라는 이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해진 요일은 없습니다. 그냥, 네, 요 정도면 써야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라는 저희의 감각을 토대로 그냥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가끔 뭐 2주치를 한꺼번에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100장, 사진이 100장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느슨하게 기록을 이어가는 게 결국에는 쌓여서 꾸준함으로 되고요. 이게 또 저에게 굉장한 또 성취감을 줘요. 그래서 이 꾸준함의 힘은 참 역설적이게도 불규칙성에서 나온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규칙하게 되는 대로 하시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루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리추얼, 그리고 규칙적인 것과 꾸준한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호스트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루틴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방금 수영과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루틴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루틴을 넘어서 리추얼, 그러니까 일부러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루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올해 해보고 싶은 리추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규칙적인 것과 꾸준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엄마랑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다녀왔어요.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엄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습관이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 5가지를 쓰고 성경 5장 읽고 묵상을 하는 게, 그리고 기도까지 이제 마무리하면 매일 아침 그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서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엄마랑 12월에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아침에 그 루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느슨한 사람이라서 여행할 때는 저희 루틴 잠시 멈출 수 있죠. 근데 저는 멈추는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엄마지만, 또 나는 엄마의 딸이지만, 각자의 사는 방식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삶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따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형식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좀, 고집이 세 보이네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고집 센 놈이네요. 네, 여러분도 부디 자기만의 루틴을 찾아서 삶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도 나 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충만한 감각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해 들어서 1월은 순삭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뭔가 나만 멈춰있는 것 같아. 다들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런 좀 불안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정리해보면 시간이라는 물질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분, 초, 시간 이런 단위 또한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을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로 인식해서 살았던 것이 과거의 인간이었다. 우리 이런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루틴 편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되게 자잘하게 쪼개서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살기보다는 좀 더 느긋하고 느슨하게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 시간과 조화로운 2025년을 보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 방송을 하더라도 광고는 절대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전주 도서관 여행 광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주도서관 여행에 아트워크로 함께 한 지 딱 4년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 같이 새로운 브로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는요, 도서관 특화 도시예요. 전주가 단순히 그냥 비빔밥만 있는 게 아니야. 전주에 굉장히 독특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특히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에는 우주로 1216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1216이 12살 된 청소년부터 16살까지 즉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202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무려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전주도서관 여행은요, 이름 그대로 전주에 있는 이런 특화된 도서관을 여행하는 루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도서관들이 아니고 뭐 한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한옥마을 도서관, 뭐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 이게 숲속에 있는 도서관인데 시집만 이렇게 배치되어 있대요. 그리고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등 아주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분들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책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면, 청취자분들 계시면 한번 한 하루 이틀 정도 날 잡아서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전주도서관 여행 인스타그램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각자의 생일 축하합니다 코너를 2월부터 오픈합니다. 각자의 사전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누르시면 각자의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누를 수 있는 링크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살짝 눌러 보시면 이제 본인 생일 뭐 혹은 친구, 가족, 지인 이렇게 생일 축하 사연을 보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페이지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월이니까 혹시 2월 달에 생일 축하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축하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대신해서 열렬히 축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즐겁게 들으셨나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네, 모쪼록 반복되는 일상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시고 반복되기에 의미 있고 감사히 여기는 그런 매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